손병희의 나란히 가잖아도 공개방송 콘서트 사람 박수라도 쳐주세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드는 이의 창문가에서는 현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시 끝났어요. 네. 예.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하는 안도현 시인의 시였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드디어 시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뭔 얘기냐고요?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 선언을 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지 시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뭐 반가운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또 시인이 시를 쓰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맷집에 놀랍고 또 그 경제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안도현 시인 축하드립니다. 시인으로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그대의 그늘진 삶의 작은 위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노래가 그대의 지친 어깨를 부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되어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되어줄까.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타악기로 같이 연주하니까 괜찮죠? 예, 멋있죠? 예. 보통 보면 타악기 주자는 멋있어요. 대부분의 타악기 주자 멋있는데 이분은 특히 더 멋있죠. 송기정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있는 악기가 젬베라고 하는 악기인데 그 동아프리카 쪽의 악기죠, 이게.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기정 씨 오늘따라 면도도 하고 때 빼고 많이 냈어요. 아닙니다. 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왔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왔대요. 예. 그렇죠.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 원래 우리 이렇게 먹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7집 가수가 부를 만한 노래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에서 꽤나 자주 부르던 노래. 며칠 전엔 광주에 가서도 불렀었죠. 저기 보이는 파란 기와집, 오늘은 그녀를 기어코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간만에 데모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네를 만나는 곳 100m 전. 형광등 한 박스를 안겨줄까? 참 나쁜 대통령 부를까? 온 우주에 가득한 그녀 기운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땅속 최태민이 뭐라 하진 않을까? 순실이는 또 뭐라고 할까? 오늘은 그녀에게 호통을 쳐야지. 당장 내려오라고. 벌써 내려오지는 않았을까? 아직 모일 사람이 더 남았는데 오늘 하루 맞춰놓은 많은 약속들 잊은 게 아닐까? 굳게 젖어 있는 차벽들 방패에 막혀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네를 만나는 곳 100m 전. 형광등 한 박스를 안겨줄까? 참 나쁜 대통령 부를까? 온 우주에 가득한 그녀 기운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땅속 최태민이 뭐라 하진 않을까? 순실이는 또 뭐라고 할까? 오늘은 그녀에게 호통을 쳐야지. 당장 내려오라고. 라라라라 라라라라
같아. 땅속 최태민이 뭐라 하진 않을까. 순실이는 또 뭐라고 할까. 오늘은 그녀에게 호통을 쳐야지. 당장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네, 그네를 만나는 곳 100m 전. 실은 요즘에 그네를 만나는 곳 100m 전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 빨리 이 국면이 진정이 돼서, 진정보다도 정리가 돼서 이 노래를 안 부르고 저희 타이틀곡으로만 7곡을 내리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콘서트 사람 2016년의 마지막 콘서트 사람이고요. 그리고 군 의료체계 그리고 군 의문사 특집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지혜 기자가 발의를 해서 진행했었던 스토리 펀딩이죠. 군 의료체계. 예, 그래서 김지혜 기자를 모시고 왜 그런 것을 하게 됐는지, 혹시 고무신과 관계 있는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김지혜 기자 나오세요. 예, 자, 김지혜 기자입니다. 김지혜 기자. 예.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돌아온 탕화에 가까운, 예, 농담입니다만 국민TV 잠시 정리했다가 위기에 빠진 국민TV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서 지금 꿋꿋하게. 기왕이면 최순실이라고 해주세요. 아, 국민TV 최순실. 야, 최순실 좋아하세요? 아유, 능력은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한 네. 번에 이렇게 매혹해서 모든 걸 그렇게 다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순실이는 또 뭐라고 할까? 네. 뭘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 아, 네. 제가 그 펀딩을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네. 다 많이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다 얘기하실래요? 혼자 언능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진짜요?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아니 무슨 TV 기자가 왜 카메라를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게요. 자, 얼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목소리는 자신 있다 이거군요. 그래도. 아, 그렇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얘기 편하게 하세요. 네. 제가 기사를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한 40일 정도 기획 연재를 했는데, 이렇게 연말이 돼서야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얼마가 모였고 이런 결과 보고를 하게 됐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저기 계신 공복순 대표님을 비롯한 독자분들께 드립니다. 간략하게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7월 5일 날 대정부 질문 취재를 갔다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한민구 장관이 나와 있는 자리를 저 뒤에 앉아 계신 공복순 대표님이 와서 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그 군에서 다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친구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작은 일이라고 한민구 장관이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사소한 일이다, 일부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대표님께서 함께라는 단체를 만드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제가 기획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7월 중순 말 무렵부터 이제 기초 취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취재는 8월에 들어가서야 제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생각보다 취재가 좀 오래 걸렸는데요.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사는 총 6편이 연재가 됐고 500만 원이 목표 금액이었는데 사실상 목표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아이템의 특성상 기부금이 많이 안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 연재를 하면서 제일 뼈 아팠던 얘기가 있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네가 왜 군대 얘기를 하느냐 라고 지적해 주시는 일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 가족, 제 친구들 다 군대를 갔다 왔고 결국에 군대라는 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나오니까 국방부에서도 계속 기밀하면서 밖으로 군대 얘기가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부터 조금 들었어요. 뭐 이건 되게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표액을 다 못 채웠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가장 죄송한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일단 그 함께 더 큰 힘을 보태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죄송을 하고요. 500만 원 목표로 진행을 했고 455만 원, 91% 조금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306명이 총 후원을 참여해 주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복 인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는 속상했던 일은 국방부가 너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건 우리 다 하고 있어 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어요. 제가 국방부 그 의료복지 담당하는 분이랑 2시간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얘기가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대개편이 필요 없다.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벌써 몇십 년째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2016, 뭐 2017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기획 기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잠깐 짧게 취재를 했지만 저 말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 사실을 더 잘 아시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군 피해 치유 센터 함께 대표이시고요. 구구절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공복순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화가 나면 얼굴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종일관 생글생글대면서 명랑한데, 예, 김재 기자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지금 화가 나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예, 우리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피해 치유 센터를 맡고 있는 공복순 인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손병희 사회자께서 무거운 주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거운 주제 이야기면서 동시에 또 우리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아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라면, 그리고 건강하게 또 남들처럼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군대 가는 일인데, 그러한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일인데, 바로 군에서 아이를 잃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또 함께 듣는 분들이 무겁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그 우리 공복순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할 게 있습니다.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 1호 회원이 누구예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 피해 치유 센터는요,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첫 1호 후원 회원님께서 제 옆에 계신 고상만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1호 회원이라는 거, 후원 회원이라는 건데, 군 피해 치유센터 언제 만든 거죠? 2016년 올해죠. 1월 16일에 오픈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출범을 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꼭 우리 공복순 소장님은 꼭 오픈했다라는 상업적인 표현을 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왜 이제 그러시냐면, 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어머니셨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셨는데 먼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 어머님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 2011년도죠. 예, 바로 노우빈이라고 하는 훈련병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훈련소에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군에서 의료 군의관이 두통약만 계속 처방을 해준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두통약을 처방했는데 사실은 뇌수막염에 그 감염돼 있어서 뇌수막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두통약만 처방을 해줘서 결국은 아드님을 정말 잃게 됐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2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신 적도 있었죠, 어머니. 예.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어머니가. 아 예. 오늘 이렇게 참 와주셨는데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고 사실 대한민국의 남자치고 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어느 가정치고 군인과 관련되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뭐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딸만 둘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코 괜찮지 않죠. 예, 그 너무 아무튼 저희 아들은 이 얘기를 또 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친검 1등급이죠. 받고 얘 아빠가 처음 그랬죠. 당부를 딱 2마디를 했어요. 몸은 한번 다치면 안 되니까 몸 건강하게 돌아와라. 그리고 담배는 배워가지고 오면 나쁘니까 배워가지고 오지 마라. 딱 2가지를 당부하고 보냈죠. 저는 그랬어요. 군에 갔다 오면 사람 된다더라. 그리고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했는데 3월 21일 날 입대했고 4월 23일이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군부대에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저는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 요즘 군대 좋아졌구나.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쇼크. 이게 뭐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벚꽃이 진짜 눈처럼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잘 소리가 안 들려서 성곽 밑에 딱 주저앉았죠. 바람이 막아서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랬더니 쇼크. 아이가 지금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고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백제병원이래요. 애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꿔주지 못해요. 왜 못 바꿔주냐고 했더니 애 이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제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 끊고 KTX 타고 달려갔는데 그때가 6시 반, 3시 몇 분쯤 전화를 받았던 것 같고요. 병원에 이제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 뛰어들어갔더니 애가 있더라고. 우리 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고 온 몸은 보라색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누워 있는데 우리 아이인지 몰랐어요.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온몸은 보라색이고 정말 많이 부어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이렇게 목 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애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눈물 속에 피가 섞여 있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애 손을 2손을 꽉 잡고 우빈아 사랑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못 들을까 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의 2손이 내 손을 꽉꽉 2번 잡아주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걔가 나를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저도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겠죠. 고개를 들려고 이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인공호흡기는 들어가 있고 피눈물은 흘리고 그게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마지막 교신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드님을 이제 이렇게 잃고 난 후에 어머니가 군 피해 치유 센터 이 함께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그게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아프게 참 와닿았었는데 아드님을 잃고 나서 누군가한테 이러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울면 가족들이 또 힘들어하실까봐 집에서는 울지 못하겠고 하길래 공원에 가서 거기 가서라도 마음껏 좀 한번 울어보려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지나가셨을 때 이 얘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실요 제가 지금 피해자 엄마 와 계세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이 얘기가 결코 즐겁지도 밝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중충한 얘기 어디서 2번만 해보세요. 다 도망가요. 우중충한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네, 그래서 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피해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이게 내가 당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3월 21일 날 군회를 갔는데요. 그해 2월 말쯤 해가지고요. 논산훈련소에서 중이염에 걸렸는데 병원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았냐면요. 우리 애가 군대를 가는데도 그건 TV 화면 속의 얘기예요. 맞아요. 저건 TV 화면이고 나는 현실 TV 화면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전혀 이만큼도 걱정 안 했고 우리 애가 군대에 갔어요. 세상에. 우리 애 그 시신을 싣고 수도병원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양 소장 아니야, 뭐 양 소대장 아니야, 뭐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다 알고 봤더니 그 희택이라는 아이를 죽인 양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의 소대장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2월 말에 예. 그 양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왜 중이염에 걸렸는데 병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조치를 빨리 취해서 애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애를 죽였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제재가 가했다면은 애를 죽이니까 이렇게 귀찮구나라는 것을 최소한 양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배웠다면은 우리 애를 그렇게 방치해 놨겠나는 거죠. 지금 이 어머님 말씀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2011년도 2월에 정아무개라고 하는 이병이 훈련병이었죠 당시에 논산훈련소입니다. 그 훈련병이 입대한 후에 중이염,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상당히 통증이 심한 병인데 저도 이 중이염을 알아봐 갖고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하여간 24시간 내내 귀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막 그 고통증이 뇌를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런데 이 정아무개라고 하는 훈련병이 입소한 후에 이 중이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이걸 치료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병원에 갔는데 아니 병원에 갔는 게 아니고요. 군 훈련소에 네. 군의관한테 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꾀병이라고 병원 보내주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큰 병원에 좀 외부 진료를 요구하니까 훈련받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휘관으로부터 타박을 받고 야단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훈련병이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귀 치료를 했는데 계속 낫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휘관이 꾀병 부린다고 하면서 야단만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자살에 실패해서 식물 인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서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그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소대장이 바로 다음 달에 노우빈 소대장이 돼서 또 노우빈 이 어머니의 아들이 뇌 수막염이 걸렸는데 또 그걸 두통약 처방하는 군 의료 체계 속에서 희생된 지금 이 만약에 앞전에 있었던 그 정훈련병에게 잘못해서 결국 그렇죠. 목숨을 잃게 한 그 양 소대장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그렇죠. 절대 우리의 아이는 노우빈 아드님을 잃지 않았는데 네. 그때 그 일을 어머니가 무관심하게 봤었던 것에 대한 자책이 그 어머니 나 없는 셈 하세요라는 그 유서가 그 TV에 클로즈업 돼갖고 보여줬어요. 저는 국어 선생이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시죠. 예, 그래서 없는 셈 하세요가 아니고 없는 셈 치세요 해야 되는데 저게 잘못 썼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 죽고 나서 얼마나 그게 죄가 되든지 내가 그 죄를 받고 있구나. 세상에 그 유서를 보면서 애 키운 엄마가 그 유서 내용이 철자가 잘못됐다. 이거 생각하고 있었으니 내가 내 죄를 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더 가관인 것은 그 양 소대장이라는 사람이요. 2년 전인가요? 내가 이제 그 윤일병 사건 나고 그때 이제 공판장 막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그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 변호사가 그 아까 양 소대장. 예. 그 소대장을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나는 당연히 옷 벗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직도 군대 밥 잘 먹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게 애 죽고 4년, 지금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 소대장은 애가 죽고 3년 지날 때까지 여전히 군복 입고 군대에서 월급 잘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진행되는데 군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애를 2달 사이에 2명을 죽이고도 아무 끄떡 없이 아무 제재 없이 군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가 일어나면 귀찮아지고 내가 조심해야지 최소한. 이 생명에 대한 정말 생명에 대한 예의잖아요. 예의.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애가 뇌수막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부패하다 폐자예요. 혈, 피가 썩는 병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2월 9일 날 이모 훈련병이 그 애는 감기가 심해지면 뭐죠?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폐혈증이면요. 아이고. 시시각각 변해가거든요. 피가 상하기 때문에 정말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아이가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 애가 죽어가는 과정하고 우리 애가 죽어가는 과정하고 이만큼의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 심각한 정말 육안으로 봐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 환자를 그렇게 규정대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군병원에 가고 백제병원에 가고 다 그렇게 했느냐, 좀 더 서두를 수 없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부 말이 규정대로 하느라고 그랬대요. 규정대로. 네. 만약에 규정대로 했다면요, 우리 애가 그 20kg 완전 군정하고 그 밤에 그렇게 야간 훈련 끝나고 왔을 때 열이 나서 애가 그 아이들이 그 진술서 받아놓은 거 보면은 숨을 못 쉬고 숨이 막히고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렇게 군장도 벗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누워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아이가 갔어요. 그
군 거기 뭐라 그러죠? 군 의무대. 예, 의무대를 갔는데 거기에 군의관은 없었어요. 애들이 그 20km 야간 행군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 군의관은 없었어요. 규정 안 지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위생병이 타인애를 2알 줘서 애를 보낸 거예요. 타인애를 2알 먹은 우리 애는 밤새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뇌수막염에 걸리면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간다네요. 이렇게 불침병 바뀔 때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서 토끼눈 같았다. 눈에서 핏물이 쏟아질 것처럼 그랬겠죠. 여기 혈관이 여기 부풀어 올라가지고 저 혈관이 터질까 봐 두려웠다. 그러면서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늘 걔가 하는 말이 나 죽을 것 같아. 나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근데 불침번 쓴 그 아이들 어떤 아이도 서둘러서 우리 아이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군의관한테 갔어요. 근데 그 전날 야간 행군을 했으니 환자가 많았겠죠. 군의관이 우리 애 앞에 사라졌대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고. 우리 애는 살겠다고 그 몸을 끌고 군의관 거기 갔는데 이렇게 환자가 많아서 짜증났겠죠. 이렇게 환자가 군의관이 많아.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사라졌대요. 아픈다고 네. 찾아갔더니. 우리 애는 그래서 군의관한테 진료 못 받고 다시 돌아왔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12시 넘어서 이제 앰뷸런스를 탈 수 있었고 타서 이제 군병원으로 이송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의 글씨로 그 병원 그 입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썼더라고요. 우리 아이 마지막 필체 그대로 해 있더라고. 그 군병원에서 들어가서 시간 버릴 거 다 버렸겠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치료도 못하는 주제에 시간 다 넘기고 거기서 애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그 정도 됐으면 애가 이제 의식을 잃었으면 건양대 병원으로 서둘러서 갔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전화할 때 백제병원으로 가고 있대요. 백제병원이만 이렇게 중급 정도 되나 봐요. 그 병원을 왜 갑니까? 그렇게 네. 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애를 백제병원에 또 끌고 간 거예요. 왜 글로 갔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정대로. 그래서 우리 애는 이미 시기 다 놓치고 건양대 병원을 가니까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 애가 뇌수막염 환자였어요. 뇌수막염이면 3종 법정 전염병이에요. 만약에 학교에서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양원 선생님이 그걸 저기 보건소에 빨리 연락 안 하면 그거 징계 먹어요. 네.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니까. 근데 우리 애가 뇌수막염 그 육군 훈련소, 논산 훈련소 1호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환자는 발생해서 뇌수막염을 환자가 이송됐고 그 논산 훈련 그 건양대 병원에서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죠? 뇌수막염이 발생했으니까 조치를 취해라 했어요. 그런데 취해야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뇌수막염에 먹는 예방약이 리판핀이라는 약이에요. 예. 리판핀이라는 약을 그 발생된 부대 애들만 준 거예요. 그 소대 애들만. 소대 애들만. 네. 우리 애는 옆소대였고요. 같은 화장실, 같은 물 네. 쓰는데 당연히 전염됐겠죠. 우리 애가 2번째 환자였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나갔고 그 논산훈련소 그 책임자가 그 CBS인가요? 거기하고 생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걸 출근하면서 들었거든요. 생방송을 하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기자가 물으니까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건양대 병원에서 왔는데 이게 공문으로 안 오고 문서로 안 오고 전통으로 왔다. 전화로 왔기 때문에 이 그 행정병이 기록을 안 한 것 같고 따라서 전통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잠시만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게 한 2시간 정도 이상 되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쪽 그 지금 노우빈 아드님이 속해 있던 소대 바로 옆 소대에서 처음 네. 뇌수막염 환자가 환자가 발생했고.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리팜핀이라고 하는 이 처방을 그 주변에 그 거기에 있는 소대원들에게 사실은 전부 다 네. 먹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의 우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내수방염이 소대만. 발생했던 그 소대만 소대만. 주고, 그리고 다른 옆에 소대 같은 생활 공동체 안에 있는 소대원한테 주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노후빈 이 훈련병까지 전염이 되게 됐는데, 사실 이 문제,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사병은 공짜라고 하는 인식, 사병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제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딱 연상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AI 때문에 그 닭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내가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예요. 전염병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약을 다 투여한 액수보다 한두 마리 죽어 나가서 폐기 처분한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저는 그 예방약 투여 안 하겠죠. 네. 딱 그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요. 내수막염을 그 논산훈련소 그 입소한 아이들한테 다 먹이는 액수보다 한두에 죽어 나가는 게 더 한두 명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딱 그 느낌이 그걸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문제, 사실은 군 의료 체계 문제, 또 군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정말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도 사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군인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거나 뭐 병이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면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죠. 예, 교도소장, 그리고 보안과장, 담당 개호, 교도관 이하 전부가 다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그 잘못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이런 걸로 해서 다 형사처분까지 받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수로 사는 그 사람조차도 목숨을 집행되기 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어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의무복무,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데려가 놓고는 정작 그 군인이 죽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진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보다도 못하고 훨씬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으면 처벌을 받는데, 이거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게 두 명의 군인, 아마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만 두 건이죠.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군인으로서 이제 정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군을 통솔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머니가 그 전에 저한테도 말씀한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인식이다. 맞아요. 그날 이제 국회 국정질의였죠. 예. 그래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네,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던 거죠. 네, 네, 뭐라고 맞아요. 질의를 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노우빈 사건이라든가 뭐 박찬욱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을 아느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이러면서 현재 64만의 군대가 들어와 있다. 64만의 큰 조직인데 이 조직 안에서 그 100명 정도의 사소한 얼마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단어는 적당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64만 명의 군을 64만 명 중에 상황에서 1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시비하느냐.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종대 의원이 이제 군에서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네. 사병의 죽음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4만 명의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일부 사소한 일부 사소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 군을 네, 매도하는 매도하지냐. 그러한
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김종대 의원이 지금 방금 사소한이라는 네. 표현을 썼느냐라고 흥분하셨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표현을 네. 정정하겠다 했는데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왜 군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의 아주 단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국방부 장관의 말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말실수했다. 이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중에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의 마음인 거죠. 정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흥분했죠? 그만 흥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누구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말 사소하다라고 어머니가 근데 얘기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 흥분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저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만 어머니 할게요. 예,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할게요. 사소하다고 표현했는데요. 그 숫자를 하고 있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는 하찮을지 모르지만 하찮은 숫자일지 모르지만요. 이 한 아이의 목숨은 한 아이의 우주예요. 그 느낌 오세요? 우주 느낌 오세요? 한 아이의 목숨은요 우주예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지금 엄마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에게는 64만 명 중에 일부 부분 예, 사소한 한 명의 군인이지만 네. 그들의 부모에게는 유일한 땅이고 또 하나의 하늘이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놀랬던 게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98년도에 판문점에서 의문사한 김은중이 사건 당시에 제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민간 자문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국방부의 그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국방부의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 있는데 어저께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그날 그 국방부 현관 앞에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비전투 손실 예방의 달이라고 하는 구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투 손실 예방이라는 게 뭔 말인지 제가 정말 생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저기 현수막에 비전투 손실 예방의 달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비전투 손실이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저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전투 손실 즉 전투 중에 사망하지 않은 군인 즉 자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비전투라고 하는 거고 손실은 그렇게 죽은 군인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즉 질병이나 자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을 비전투 손실이고 그것을 예방하는 달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손실로 처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강력히 따지니까 다음 날 그 현수막을 뗐어요. 국방부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군인의 죽음을 치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그리고 시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일대기가 그 한 사람의 일대기가 오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말 그래서 어머니들이 군에서 이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 보니까
뭐 배우자가 죽으면 앞산이 흐려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앞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내서 봤는데요. 저는 우리의 아이가 그렇게 가고 참 버티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 과정, 그러니까 한 몇 년은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어요. 우리 아이의 묘석이 회색깔인 걸 2년이 지난 뒤에 알았거든요. 제가 이 함께를 오픈? 예, 이제 뭐라 그랬죠? 출범. 출범. 알겠습니다. 예, 출범하게 된 그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요. 그 한 장면이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못 울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아무리 창문 걸어 잠궈도요.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갔어요. 정말 병든 개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허이허이 어디로 이제 사람 없는 곳만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단군 선전이었어요. 거기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담벼락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근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그 관리인한테.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 없고 정말 사직단에 가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사직단 싫어요. 근데 거기가 인왕산 올라가는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입고 올라가는 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같은 여자니까 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잡았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전 이해가 돼요. 지금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머리는 봉두 남발에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런 정말 그런 여자가 자기를 붙잡으면 나라도 기함을 하겠죠.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1년에 100명? 그렇죠? 이 엄마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 엄마들이 겪고 있을 거 생각하면요. 어머니 잠깐만요. 네.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지금 많이 아프시고 또 전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 시간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 하긴 어려워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2에 우리 공복순 소장님과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차분하게 이야기 나눈 게 있어서 좀 더 우리 노우빈 훈련병과 또 공복순 소장님이 하는 이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2 공복순 소장님 편을 꼭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요것만 좀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1월에 이 조직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올 1년 정말 열심히 제가 활동하시는 거를 제가 곁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제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형수도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케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스마일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범죄자에 의해 희생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돌봄이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신성하다고 얘기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우리 아이들을 죽었어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또는 정신병자가 됐어요. 불구가 됐어요. 나왔어요. 아무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김정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정대 국회의원이 총대를 메시고 지금 국방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행이 될 거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정대 의원께서 지금 입법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하실 얘기도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제 이야기는 못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만 어머니 요거 일단 하나 얘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똑같은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정을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피해자 가족 엄마 만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 아이를 병문안하고 여기를 왔어요. 근데 이 엄마
제가 방문을 한 엄마 한 얘기만 할게요.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잘못됐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 형이 잘못됐어요. 그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그 형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렇게 된 두 아들을 잃게 됐죠. 그 아버지 뇌 경색이 왔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이 어머니 혼자 그렇게 버티다가 급기야 이제 심장병에 병이 왔어요. 이 엄마 제 문안 남대문에 가서 백합 사서요. 오늘 거기 가서 갔더니 그 편찮으신 몸으로도요. 저 온다고 새알심 넣어서 팥죽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요.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충주의 어떤 부모님이신데 저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고 했더니 원사 결혼식이래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던 원사가 그 아이의 대신 그렇게 엄마를 잘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사가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가야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은 아이가 군에 가서 죽었어요. 그 아픈 상황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집안이 다 깨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원사를 그 책임이 있던 밀접한 관련이 있던 원사의 결혼식까지 챙기는 그러한 대타 아들을 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런 치유나 그렇죠.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방부가 자식을 잃은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정서적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자살을 인정하라고 강요만 하는 이런 잘못된 체계 이런 세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 많은 분들이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맞아요.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는 일단은요. 저희 사무실은 서대문 그 홍무소 근처에 있고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313-2588입니다. 313-2588. 예. 그래서 일단 격려의 전화도 후원의 전화도 또 피해를 당하신 부모님들의 상담 전화도 정말 즐거이 받겠습니다. 현재는 또 저희 센터에 일손이 많이 딸렸었는데요. 봉사자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손이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고요. 전화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이제 우리 김지혜 기자님하고 함께 스토리 펀딩 그 의료 체계와 관련한 펀딩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스토리 펀딩에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에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는데 배우 맹봉학 선배 삼순이 아버지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연출 감독을 맡아서 그래서 군 유족분들에게 직접 연기를 지도해갖고 무대 위에서 군 유족분들이 자신들이 아이를 잃게 된 과정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잃고 누구한테 억울하다라는 말 정말 그립다는 말 슬프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정말 왜 국방부가 자녀를 잃은 이분들에게 사실은 이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그 아이들보다 고작 2살 많은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만 9천 명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소위 개죽음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국가가 예우해 주지 않아요. 벌거벗긴 시신 한 구만 그 부모님한테 내주고 그리고 나서 자살한 너희 아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모욕감을 오히려 줄 뿐 치유는 해주지 않고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그치기만 하는데 바로 그분들에게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징병할 권리만 있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표리부동한 국방부 그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이 연극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분들 많이 아시는 우리 임대용 PD께서 음악 감독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대본은 제가 쓰고 그리고 현재 기사는 또 제가 또 쓰고 있는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내년 5월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맹봉학 이 성북 연극 협회장인데 일주일간 대학로에서 연극을 올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연극표를 좀 미리 사달라고 연극표를 사주시면 그 돈으로 연극을 만들어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청하겠다. 이게 이제 연극 이등병의 엄마인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연극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유족에게는 치유를 국민에게는 공감을 그리고 국방부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죽지 않는 그러한 정책 법안을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 그걸 통해서 유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의문사 유족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군 헌병대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네. 투명한 제3의 민간 조사 기구를 만들어라. 그것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인데요. 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이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달라.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곡하게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거 한 말씀 주시죠. 우리 아이들이요 부족해서 못나서 군에 가서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코 이건 운 없는 사람들의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소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하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지만 0%예요. 그러나 당하면 100%입니다. 이게 현실로 올 수가 있는 일이 내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옆에 사람들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 함께 제가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 난공불락의 국방부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우리 아이들 목숨 잘 지켜지고 인간다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요, 저희 함께 많이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족분들하고 유족 모임을 하게 되면 한 200석 정도를 준비하면 한 150여 분 정도가 오세요. 그리고 한 50석 정도가 자리가 남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물끄러미 보다가 단상에 올라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기 있는 빈자리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라고 했더니 유족분들이 아유 우리가 다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150명밖에 안 와갖고 다음에는 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4일에 1명꼴로 군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 빈자리는 사실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4일 후에 또 다른 유족이 앉을 예비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족분들, 군에서 희생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것은 그 유족분을 돕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돕는 거예요.
자기한테 올 수 있는 피해를 지금 자기 힘으로 막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 이 먼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사실은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이를 구하는 일이라는 점,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방송하시냐고 고생하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피해 치유센터 함께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들을 살리는 큰 거목,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군대 갔던 모습 그대로 네.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네. 되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2월 오늘이 19일입니다. 녹화 날이 12월 19일이고 방송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9일은 최근 몇 년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날이죠. 네, 아까 객석에서 어떤 분이 그 정권 교체하고서 예, 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 있죠. 수십 년에 걸친 적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 중에 이스라엘 군대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서는 임무에 따라서 뭡니까? 임무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임무에 충실한 것뿐이지 사병과 지휘관들,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에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다 그러더라고요. 문제 제기도 작전을 하다가도 훈련을 받다가도 문제 제기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병들의 급여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무려 의무로 나가서 군생활을 하는데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직업 군인이 감히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반말과 학대를 예설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순서들이 좀 있었는데 순서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금 연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자, 지하철 타다 보면 왜 그 환승역에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거 있죠? 예, 거기에 연주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국악인 한충훈 선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충훈입니다. 참 슬픈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군대에서의 많은 아픔들도 있고 또 다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1명 반꼴로 학생들이 자살을 하죠. 과연 이게 올바른 나라인가 하는 어떤 그런 회의감도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좋아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많은 노력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들려드린 곡은 신여민락 별이 내린 숲이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엔 모닝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아픈 분들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세상을 우리나라를 알게 되면서 연말 분위기라는 것은 좀 우리랑 맞지 않는다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요즘 몇 년간은 더욱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껍질이 하나 부서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제도적으로는 그렇고 진정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사회를 가려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럼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의 이야기,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다룬 쿠바를 떠나네라는 곡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내년 콘서트 사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먼저 송기정 씨의 타악기 연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기쁨과 슬픔을 간직하는 가슴들이여,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꿈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꿈 하나 남겨두고, 그대가 부디 내 꿈을 이루어주길.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 우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자리를 내려놓고, 누리던 모든 권리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 우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정든 이들이여,
안녕. 나 이렇게 쿠바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떠나네.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Comandante Che Guevar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